대구시가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심의 바람개 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대구시의 폭염 대책들을 알아봅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팽팽히 맞서고 있는 803 구름다리 설치 문제가 올해 첫 대구시민 원탁회의 의제로 올랐습니다. 영천시 자양면의 한 마을 간이상수도에서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용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은 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봉화군의회가 주민 생활에 필요한 각종 사업 현장을 찾아 개선점과 지원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대구는 대표적인 폭염 도시로 유명하죠. 뜨거운 도심을 조금이라도 식혀보자며 20여 년 전부터는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나무들을 인근 산과 도심을 연결하는 길 위에 심어서 바람이 순환하는 통로로 만들 계획입니다. 대구시의 다양한 폭염 대책들 김선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해 여름, 대구의 온열 질환자는 평년보다 4배 가까이 늘었고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일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 너무 덥다며 아프리카에 빗대 데프리카란 별명까지 얻은 대구시는 아예 폭염 전단팀을 꾸리고 도시 전체 온도 낮추기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팔공산과 앞산, 대덕산 등을 출발해 도심으로 이어지는 긴 가로수길을 꾸밀 계획입니다. 시원한 산바람이 도시 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차고 신선한 공기들이 도시 외곽 주변에 생성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도시 내부로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도시 내에 있는 따뜻한 공기들이 밖으로 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랍니다. 성서산단 등 주요 산업단지와 주거지 사이에도 인공숲을 만들어 뜨거운 바람의 유입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또 클린로드를 대폭 늘리고 낮에만 열던 폭염 대피소를 야간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거리막 34개소, 클린포구 32개소 등 표면 경감 시설을 확충하고 수성구 대덕산 일대에 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을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국가가 인정하는 재난 중 하나가 된 폭염. 길어진 여름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성경입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팽팽히 맞서고 있는 803 구름다리 설치 문제가 올해 첫 대구시민 원탁회의 의제로 올랐습니다. 대구 경북의 명산 803에 320m의 구름다리를 놓는 사업인데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한 후 첫 공론화 자리입니다. 하지만 원탁회의가 사업 추진력을 얻기 위한 자리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뜨거운 논란인 만큼 회의 참가자 비율도 정확히 맞췄습니다. 찬성 입장 44.4%, 반대도 역시 44.4%, 유보는 11.2%입니다. 시민 367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의견 공개에 부담을 느낀 시민들이 불참 의사를 전하면서 참가 예정자의 절반 수준인 183명이 참여했습니다. 토론은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803의 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 803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스토리텔링을 이용해 관광 활성화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단기적인 관광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구름다리를 설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사업을 해서 그 지역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 대구가 관광 사업을 해서 수익 창출하는 게 과연 있는가? 두 차례의 토론을 거친 최종 투표에선 찬성이 앞섰습니다. 최종 투표엔 시민 168명이 참여했고 찬성이 60.7%, 반대가 31.5%, 유보가 7.7%로 나타났습니다. 803 구름다리 사업은 지난해 12월 반발에 부딪혀 중단된 상태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찬성으로 기운 투표 결과를 의식한 듯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시민원탁회의가 결정하는 곳은 아닙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구름다리 사업에 반대한 시민환경단체들은
대구시가 주최하는 모든 관련 행사에 참석을 거부한 가운데 대구시가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시민 원탁회의를 이용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원탁회의도 그렇고 가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이 가정의 민주적인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영천시 자양면의 한 마을 간이상수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용으로 가뜩이나 불편을 겪고 있던 마을 주민들은 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영천시 자양면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지하수를 여과시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정은 모두 3곳. 이번에 비소가 검출된 곳은 1년 6개월 전에 설치한 관정입니다. 수년간 활용하던 기존 관정의 수량이 적어 새로 만들었습니다. 비소가 검출된 마을 간이상수도입니다. 지난해 5월 실시한 먹는물 수질 검사에서는 비소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기준의 2배가 넘는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영천시는 비소가 검출되자 간이상수도 사용을 중단시키고 마을 주민들에게 생수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비소를 제거하는 여과 장치를 교체한 이후인 지난 20일부터 비소는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비소에 노출됐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종의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우선 마음이 많이 놀랬죠. 비소라는 것이 1급 발암물질이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르고 먹는 그 사이에 어떤 건강에 이상이 있는가 싶어서 많이 놀랐고. 주민들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정을 만들어 줄 것과 30년이 넘은 마을 수도 원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건강검진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치는 지금 바로 빨리 하긴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불안 심리가 아직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방향도 계속 진행할 겁니다.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협조 요청을 해서 분들한테 이제 또 비소 검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2023년까지 자양면 전 지역에 상수도 공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사무실이 아닌 일선 사업 현장을 찾아 개선점과 문제점, 그리고 도움을 줘야 할 건 없는지 확인하는 현장 활동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초의회 의원들의 현장 점검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홍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 현장 확인을 나왔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이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 확인을 철저하게 챙기고 또 건설 풍토가 성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현장에 가보시겠습니까? 첫 방문지는 춘향면사무소. 춘향면의 주요 추진 사업을 확인하고 민원 사항부터 살펴봅니다. 민원 중 대부분은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체력 단련실이 예산 2억 들어가는데 예산 확보한 차원도 있고 면사무소에서 이제 부족한 점을 지금 의원들 왔을 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제 행정에 반영되니까. 먼저 찾은 곳은 염장 소하천 정비 공사 현장. 2021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군청과 공사 관계자에게서 현장 상황을 자세히 듣고 지역 사업에 지역 업체가 배제되지 않는지 따져봅니다. 봉화군에서 예산을 잡아서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 업체가 농촌공사도 마찬가지고 입찰을 보면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봉화의 생산과 소비, 채용을 우선하는 봉화퍼스트를 잘 지키는지도 확인합니다. 거기 이제 교육자들이 다 내려와서 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예. 여기도 지역의 업체도 쓰지도 않고? 지역 업체는 인부들을 하고 이런 거는 장비하고는 다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계장님 관심 있게 보고 예. 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주셔야 돼요. 네네. 평상시에는 빈문을 받아 가뭄때 사용 가능한 방법도 요청합니다. 설계할 때 아주 그렇게 넣어서 그래서 거기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이제 펌핑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연구를 많이 두고 공사를 진행을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사전에 확인한 공사비 내역을 통해 비용 절감안을 제안합니다. 문제점이 지금 타 시군은 지금 발파스를 쓰는 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예산 차이가 많이 나요. 조경석하고 발파스하고. 그럼 똑같은 돈을 굴려가지고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돈당 한 28,000원 정도 나올걸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발파스 같은 경우는 16,000원 정도 되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의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세히 도면을 보며 현장도 확인합니다. 공사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민 편의를 감안한 시설물과 공사 중 안전을 더더욱 강조합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로 도면대로 또 안전을 유의해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필히 관리 감독을 의원들도 나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지적에 공사 관계자들은 경청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좀 잘못된 점이나 당초에 이제 설계된 부분을 좀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수정해 주는 분도 있고 하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공사업체는 결국 차량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교각 입구 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봉화군 중심가의 봉화읍 관내 건설 사업장, 쇠퇴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장 활성화 센터를 건설 중입니다. 여기서도 의원들의 날선 질문과 점검이 이어집니다. 공사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 해소 방안과 공기를 넘겨야 할 이유를 묻고 답을 듣습니다. 부실공사가 없도록 그리 이제 관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오늘 그 약속을 받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빨리 그 주민들이 이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빨리 입주를 해서 그 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제 시기가 많이 늦어질까 우려하는 그 부분을 많이 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날 하루 봉화군 관내 8곳의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과 주민 편의를 실현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 번 방문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인 현장 방문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줍니다. 부족한 점 또 앞으로 예방해야 될 점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봉화군의 올해 예산은 4,585억 원. 한 푼이라도 소홀히 쓰이지 않도록 의원들은 중요한 현장을 다니며 점검하고 다시 보고 연구합니다. 저희 봉화군 의회는 봉화군 발전을 위해서 좀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봉화군 의회를 믿고 응원해 주신다면은 저희 봉화군 의회 의원들 모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화군 의회 화이팅입니다. 앤드류 왕자 방문을 계기로 50년 만에 재현된 하회마을 섭다리가 한 달 만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안동시는 섭다리를 27일 철거할 계획인데 관광객들과 주민들은 그대로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너무 이렇게 정치가 너무 좋고요. 이런 섭다리가 흔하지 않은데 또 소문에 이게 바로 없어진다 그래갖고 저희 새벽부터 왔어요. 평일에는 500여 명, 주말에는 1,000여 명. 다리가 생긴 후 이곳을 다녀가는 관광객 숫자입니다. 다리 위에서 사진도 찍고 가족과 손을 잡고 걷기도 합니다. 하회마을 분위기와 어울리는 고즈넉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면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동시는 이 다리를 오는 26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게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입니다. 한 달. 그 조명 기간을 받아놓은 기간 안에서 이제 그 기간이 산출된 거죠. 섭다리를 설치하는 데 든 비용만 7천만 원.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 많이 들었어요. 너무 아깝다 없애기는. 근데 이런 거 있음으로 해서 또 여기에 더 또 유명세가 더 타지 않을까 싶은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섭다리가 사라지게 되면 관광객들은 부용대로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 강을 건너는 데 사용됐던 나룻배가 지난 3월 이후로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이 부용대로 가려면 20-30분을 돌아가야 합니다. 시청 게시판에도 섭다리를 유지해달라는 민원글이 잇따랐습니다. 민원이 계속되자 안동시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저기 그 하천 조명하는 기관이 이제 부산국토관리청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원주에 한번 찾아가서 그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협의를 한번 구체적으로 진행해가지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바람대로 섭다리를 계속 보존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대구시가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양심 없는 운전자들을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차 번호판을 떼가고 세금을 다 낼 때까지 돌려주지 않을 예정인데요. 단속이 실시된 22일 하루만 해도 체납 차량들이 수두룩하게 적발됐습니다. 단속 현장에 권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단속차가 주택가 골목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그때 단속 기계가 체납 차량을 콕 잡아냅니다. 여러 번 독촉했는데도 자동차세 30만 원가량이 밀린 상태. 단속반이 곧장 번호판을 뜯어냅니다. 인근 골목에서 적발된 또 다른 차. 번호판을 떼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내게 쓰니 봐달라고 호소합니다. 22일 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체납 차량 특별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내지 않거나 주정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밀렸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떼어갑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니까 실익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치를 하면은 당장 운행을 못 하니까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세 세금은 공시되면 내는 편이죠.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차를 강제로 견인해 공매 처분합니다. 저희들이 그 재차 연락을 해가지고 차를 그 인도를 받아서 공매를 처분을 하면서 남은 그 자동차세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217억 원.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6%에 이릅니다. 대구시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체납 차량을 쫓을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동해안 대표 축제 가운데 하나인 포항 국제 불빛 축제가 오는 31일 개막합니다. 폭염을 피해 올해부터는 5월 말로 개최 시기를 바꿨는데요. 올해는 특히 시승격 70주년의 의미를 더해 인상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장효수 기자가 미리 살펴봅니다. 웅장하면서도 다채로운 불꽃이 영일 만에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빼어난 야경과 함께 어우러지는 불꽃의 향연은 이미 전국적인 명품 이벤트가 됐습니다. 동해안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포항 국제 불빛 축제가 오는 31일 16번째 막을 올립니다. 지난해까지 한여름 피서 절정기에 개최하던 것을 시기를 조정하자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 5월 마지막 주로 바꿨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승격 70주년을 맞는 해여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70년의 역사 포항 희망의 불빛으로 밝히자란 주제로 형산강 체육공원과 포항문화일원에서 사흘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연호랑 새우녀 설화를 현대적 프로그램으로 각색해 2천여 명이 참여하는 불빛 퍼레이드와 이색 버스킹 페스티벌, 대중성을 갖춘 신규 프로그램이 줄을 잇습니다. 축제의 앞권은 다음 달 1일 밤 형산강 체육공원에서 열릴 국제 불꽃쇼. 캐나다와 일본 등 세계적인 연화팀이 한국 연화팀과 함께 포항 제철소 경관 조명을 배경으로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장관을 연출합니다. 해외팀이 와서 하는 고품격의 불꽃쇼와 그다음에 그랜드 피날레로 약 1km의 연화 발사 구간을 통해서 한국에서 보긴 정말 어려운 와이드한, 그래서 약 2.4km의 불꽃이 터지는 이 규모의 미학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국제 불꽃쇼가 열리는 형산강변 전역에는 대형 음향 시설을 설치해 어디서든 입체적인 뮤직 불꽃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불꽃쇼 당일 중앙무대 앞에 3,000개의 관람석을 따로 만들어 사전 신청을 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합니다. 특히 의자 같은 거 5, 6천석 하니까 거기에 앉는 분 안 앉는 분이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10,000석으로 늘리고 그 핵심의 3,000석을
뭐 시민 무작위로 시민 3,000명한테 배부하는 걸 했는데 그 방법도 인터넷으로 그다음 현장에서 이틀간에 반반씩 해서. 포항시는 축제 기간이 사흘로 축소되긴 했지만 상설 프로그램이나 연계 프로그램은 예년보다 알차게 꾸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 HCN은 올해도 핵심 행사인 국제 불꽃쇼 실황을 TV와 모바일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장혁수입니다. 청송군과 포항시가 단체장을 비롯한 시군 의회 의원, 기관단체장, 자생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22일 열린 협정식은 지자체 간 협력과 관계 증진을 통해 우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폭넓은 교류를 통해 지자체 간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자 자매결연이 진행됐습니다. 주요 협정 내용은 서로 간의 문화, 역사, 전통을 존중하며 호혜, 평등의 원칙 하에 행정, 문화, 경제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제의 도시와 휴양의 도시와 함께 어우러진다면 서로가 공생을 하고 서로가 상생을 할 수 있는 최대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덕의 중심 지역을 흐르는 덕곡천이 주민 친화형 하천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물이 흐르도록 하고 산책로 등 친수 공간도 조성됩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덕 읍내를 따라 흐르다 50천과 만나는 덕곡천. 분수가 시원하게 솟아오르고 하천 옆으로는 화사한 봄꽃이 어우러졌습니다. 산책로와 징검다리가 생겨 하천의 정취를 맛볼 수 있는데 예전과 180도 달라진 풍경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걸으면서 소통도 할 수 있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일단 보기 좋잖아요. 깨끗해지고 뭐 정리정돈도 되고 하니까 좋습니다. 과거 덕곡천은 물이 부족한 건천으로 풀만 무성히 자랄 때가 많은 볼품없는 하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영덕군이 3대 문화권 동해안 연안녹색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사계절 물이 흐르도록 하고 주변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면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외면받던 장소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하나의 열린 공간이 되는 겁니다. 영덕군은 이곳에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 누구나 편히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이곳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상당 부분 반영했는데 오는 8월 공사가 마무리되면 읍내 시가지의 분위기를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영덕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덕곡천이 이제는 사계절 물이 흐르는 공간으로 지역 주민의 춘수 공간으로 조성이 됩니다. 영덕군의 중심지인 영덕읍에 지역민들이 즐겁고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변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을 오가는 발길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변 상권에서도 덕곡천의 변신을 반깁니다.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보기에도 좋고 또 주민들도 여기 또 많이 찾아주시고 하셔갖고 또 저희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덕곡천은 1.2km를 흘러 50천과 합류해 강구바다로 빠져나가는데 영덕군은 50천에서 해안까지 이어진 제방길 7km에도 친수공간과 산책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게 되던 평범한 하천이 자연형 친수공간으로 거듭나면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CJ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지역 유망 기업을 지원하고 창업문화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의 홍보를 극대화시키는 오크리에이터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CJ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최하는 오크리에이터스 공모전이 시작됐습니다. 오크리에이터스는 소셜 네트워크, 즉 SNS상에서 개인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지원해 유망한 작은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상생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에 이제 작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기술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는 역량이 있는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요번에 그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같이 콜라보를 통해서 그런 작은 기업들을 전국적으로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는 창업 7년 미만의 전북과 전남, 충남, 세종,
광주 제주권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1인 창작자와 연결해주는 공모전으로 각각 30명씩 선발됩니다.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창업기업들은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인력이 적고 그리고 빵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 홍보하고 또 판로를 확대하는 부분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홍보 대행이나 요즘 SNS 홍보나 그리고 인터넷 방송 홍보를 좀 대행해 주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 작은 기업과 크리에이터 매칭 공모전에 선발된 기업에게는 케이블 방송 채널을 통해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인 영상 창작자도 온라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지역 기업과 상품 홍보에 나섭니다. 선정된 창작자는 최대 300만 원의 상금과 제작비도 지원되고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지만 특색 있는 지역 기업과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매칭 공모전에 스타트업 기업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의성군 단밀면에 쌓여있는 쓰레기가 6월부터 본격 처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의성군은 현재 국비 24억 원과 도비 12억 원을 확보해 총 50여억 원의 사업비로 방치 폐기물 선별과 처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처리시설 설치와 선별 작업을 거친 뒤 오는 6월부터 폐기물을 반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업장은 지난 2008년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허가된 뒤 2014년부터 행정처분과 고발을 반복하며 폐기물 17만 톤을 야적해왔습니다. 이번 용역으로 17만 톤의 쓰레기 중 2만 6천 톤의 쓰레기가 우선 처리될 예정입니다. 대구 북구의회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업무 추진비 공개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 추진비는 물론 의정 운영 공통 경비도 공개하면서 많은 환영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비용들이 의원들의 식사와 체력 단련 등 여전히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구 북구의회가 사용한 의정운영 공통경비 내역입니다. 체력 단련 체험료라는 명목으로 30만 원이 넘게 쓰였습니다. 장소는 대구 사격장. 같은 곳에서 간식과 점심값도 6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단합 대회 같은 거죠. 한 김에 저희 이제 대구 사격장 이번에 초선위원들이 많으셔갖고 단합되긴 하지만 체력 단련을 하는 거죠. 업무 추진비는 어떨까? 한 건도 빠짐없이 모두 밥값으로 사용됐습니다. 북구의회가 지난 한 달 동안 세금으로 쓴 식사비는 620여만 원. 식사를 하며 주로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정 업무를 협의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의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동구와 중구의회는 비용을 쓴 시간과 장소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 조례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역에는 각각 한 달에 570만 원과 670만 원이 넘는 예산을 간담회에 썼다는 내용만 기록돼 있습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모였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좀 덜 투명하다는 어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좀 중요하게 스스로 제정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건데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북구와 중구를 제외한 대구 지역 다른 의회들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내역 공개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시민 열세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지난 5월 22일은 국제연합, 이른바 UN이 지정한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이었죠. 이날 대구 달성습지에서는 공무원과 환경단체 회원 200여 명이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에 나섰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덩굴식물인데요. 가시박의 생김새와 제거 방법을 권수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맹꽁이를 포함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달성습지. 그런데 5월 이맘때만 되면 이곳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나타납니다. 바로 가시박입니다. 4월 달부터 싹이 트기 시작한 이 가시박이 하루에 20에서 30cm씩 자라면서 다른 식물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이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가시박은 귀에 익은 황소개구리와 블루길, 돼지풀과 같이 정부가 지정한 생태계 교란 생물 중 하나입니다. 요거 완전히 호박 이렇게 오이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오각 잎 모양으로 가시와 잔털도 있습니다. 덩굴 식물로 줄기가 최대 8m까지 자랍니다. 사방으로 뻗어나가 주변 식물을 덮어 말라 죽게 합니다. 뒤덮여버리면 이제 그 햇빛을 못 받게 되니까 이게 많은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뒤덮어버려요. 덮어버리면 나무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못 받아요. 고사돼 버리는 거죠. 1980년대 후반 안동에서 오이 재배 전목용으로 국내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하천이나 습지에서 들불 번지듯 퍼지는데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홍수가 범람하지 않으니까 이런 가시박들이 또 잡초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명의 강이 아니면 원시의 강이라면 자연의 강이라면 이런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번식력이 뛰어나 완벽히 퇴치할 순 없지만 확산을 막기 위해선 어린 잎사귀가 날 때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뿌리채 뽑아 싹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올해 가시박 피해가 심각한 곳을 중점 퇴치 지역으로 정하고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 가시박과의 전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경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8대 의회에 들어서만 5번의 전문 연수를 실시하는 등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 기법 배우기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산시의회가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6월 제211회 정례회에서 실시할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조사 기법에 대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2번째 교육입니다. 6월 정례에서 다루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잘된 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감사 방법과 접근 전략 등 실무 중심의 행정사무 기법은 초선 의원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8대 의회가 들으면서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들이 실제로 의원님들한테 초선이 되든 재선이 되든 의원님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교육들을 바탕으로 더 좋은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어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를 통해 7대 의회에 비해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이 크게 늘어난 8대 경산시 의회. 시민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구 감소로 규모가 작은 지자체의 소멸 위기론이 제기되자 특례군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군 단위 지자체들은 특례군 법제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해당 지자체를 별도로 지원해서 이 지방 소멸을 막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과 호남, 강원, 충청 등 소멸 위험 23개군이 특례군 법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단양군청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특례군은 지난 4월 이유삼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발의한 제도로 인구가 3만 미만이거나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례군 대상 지역은 전국 23개군으로 경북에서는 봉화, 청송, 군위, 영양, 울릉군이 해당됩니다. 이 특례법이 돼가지고 우리 봉화군에 자율권을 많이 준다면은 우리 봉화군에 맞는 현실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규모 지자체들은 자립 가능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위주로 행정, 재정, 특례는 확대되고 있지만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군들은 법제화 추진위원회 구성과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개최 등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특례군 법제화가 실제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한 달 전 안동에서 한 30대 남성이 유흥주점과 편의점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강도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CCTV에서 범인을 끝까지 쫓아간 청년이 눈길을 끌었죠. 그 청년을 직접 만났습니다. 강도야 도둑이야 하길래 저는 이제 본능적으로 뛰어가서 CCTV 영상 속 주인공 24살 권판선 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목에 칼을 찔리고 그 정신으로도 뛰어가시는데 나는 아무 안 다쳤는데 나는 왜 못 뛰어가겠냐. 권 씨와 또 다른 청년 한 명은 범인을 끝까지 뒤쫓았고 200m 떨어진 막다른 골목길로 몰았습니다. 권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수색 중이던 경찰관에게 범인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왔던 길을 다시 뛰었습니다. 그분한테 잠깐만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또 다시 가서 경찰들 다 그쪽으로 부른 거예요. 범인과 경찰관은 사투를 벌였고 범인은 붙잡혔습니다. 용감한 청년의 행동이 검거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경찰은 청년의 공로를 인정한다면서도 왜 표창을 주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청년이 원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본문 일체 틀림없이 그것을 말하는 게 우리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틀을 잘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경찰서장 표창장이라든가 감사장이나 나는 필요한 게 원하는 게 하나도 없고. 일각에서는 표창을 받을지 말지를 당사자에게 직접 물으면 부담스러운 게 당연하다며 경찰이 알아서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가 적어놓고 칩을 줘야지. 그래야지 시민들이 모기가 돼가지고 불의를 보면 친구들이 움직이고 잡으려고. 사건 이후 본인을 알아보고 용감하다며 칭찬해주는 시민들이 늘었다는 권 씨.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지나가다가 그런 거 봤다 하면 또 범인을 잡으려고 이제 노력할 것 같아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인재로 드러난 포항 지진의 피해 복구와 조속한 도시 재건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대체적으로 원론적인 수준의 답이라는 평가입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 동의가 완료된 뒤 한 달여 만입니다.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우선 국회 논의가 먼저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네,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법 제정을 추진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 비서관은 또 지열 발전에 의해 포항 지진이 촉발됐다는 정부 조사단 발표에 대해선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열 발전 문제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엄정히 조사하고 부지도 안전하게 복구 관리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TF는 전문 분야별로 실무 분석팀을 구성해서 조사한 이후에 지열 발전 부지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복구하고 관리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 추경안에 포항 지진 피해 지원 예산 1,131억 원이 담겨 있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주택 등에 이주한 793세대의 이재민들을 위해 올해 만료 예정인 임대기간 연장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청원은 지진 원인에 대한 정부 조사단 발표 직후인 지난 3월 22일 청와대 게시판에 게재됐습니다. 청와대 답변에 대해 지역에선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한 수준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논의를 거치자는 입장이고 국회도 사실상 파행을 이어가고 있어 언제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입니다.
HCN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단체장들의 업무 추진비 공개 내용이 대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실련이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과 함께 대구 경북 지역 지자체장 업무 추진비 사용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대구 8개 구군 중 7곳이 집행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고 경북 역시 23개 시군 중 14곳이 집행 장소를, 16곳은 참여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실련은 특히 예천군의 경우 군수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보 공개 수준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경북 지역 아파트값 하락세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경북의 아파트 매매값은 지난 2015년 12월 이후 41개월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경북의 아파트 값은 전년보다 2.88% 하락해 충북과 울산,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6차 산업 선도기업 해트리푸드가 제2농공단지에 공장을 증설해 80억 원을 투자합니다. 예천군은 해트리푸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앞으로 3년 동안 제2농공단지 부지에 80억 원을 투자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해트리푸드는 5월 미국으로 단무지를 처음 수출했고 이번 증설로 인해 43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시와 서울 송파구가 도농 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농 상생 공공급식은 서울시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를 1대1로 연결해 산지 농산물을 직거래로 자치구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경주시와 CJ헬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경주시는 구도심인 황호던 일원에 5년간 국비 등 25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 거점과 주민 참여형 문화잔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팔공산 순환도로에서 앞으로 야간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가로등과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수태골에서 파계 삼거리 구간엔 가로등을, 동화지구에서 수태골 구간과 동화지구 분수대 광장엔 경관 조명을 추가했습니다. 팔공산 자연공원 순환도로는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한국경관도로 52선 중 하나임에도 그동안 가로등이 없어 밤에 보행자나 차량이 다니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 60만여 점을 보관할 수 있는 영남권 수장고가 국립경주박물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영남권 수장고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전시 수장고를 포함한 10개의 수장고와 열람실, 촬영실, 훈증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규모 6.8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한편 경북 경주와 대구, 경남 진주, 김해 4곳의 수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영남권은 매장 유물 보관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6차 산업과 관련된 예비 창업자에게 체계적인 창업 교육과 활동을 지원할 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산시는 지난 22일 진량금 내리리에 글로컬 6차 산업 창업문화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6차 산업 창업문화센터는 농림부가 추진하는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 사업의 하나로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96억 원이 투입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